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소롱 누나입니다. 괜찮습니다. 소롱 누나 앞에 수의사 안 붙여도 그럼요. 네. 네. 어쩌면 더 편하고 덜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얼루가범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아휴,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고양이들이 방송에서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건지 키티피디아 너무 따라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잖아요. 아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고양이를 무슨 단골 손님처럼 등장시키고 또 최근에는 저희랑 비슷한 고양이 전문 방송이 그래요? 생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양이를 키우는 이제 집사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 건데 이제 정말 고양이의 시대가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건 이 고양이라는 동물은 처음에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리고 예쁘지만 또 나름 굉장히 힘든 그런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숙명과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혹시나 잘못 가서 그러니까 정말 코드가 안 맞는 집사를 만나 되게 고생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들이 고생하는 거 걱정 안 하세요, 선생님? 저분은 집사들 걱정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을 좀 걱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저희 방송 같은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처음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듣다가 이렇게 호통도 듣고 이렇게 나는 좋은 집사인가 이런 죄책감도 느끼고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고양이는 키워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고양이 육아는 힘들다라는 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저희 방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집사가 안 변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리 그러니까. 나 어떻게 좀 안 변하면 맞아야죠. 이거 봐. 고양이가 변할 수 없으니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되게 저들의 푸르는 솔잎 같은 분,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키티피디아가 선견지명이 좀 있지 않았나. 일찌감치 고양이 시대의 도래를 좀 예견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집사들에게도 어떤 경각심 불러일으키는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분이 야옹 소리만 들어도 혹시 이 아이는 페르시안이 아닌가요? 이렇게 알아맞히시는 수의사계의 거의 화타의 수준, 허준의 수준이신 우리 소롱누님이 알고 있냐옹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아나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화타가 아닌지 안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옛날엔 여성 한의사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뭐 어디다 갖다 붙일 데가 없잖아요. 네, 일단 오늘 이야기 주제는 예진아 씨. 그만할게요. 아무튼 너무 연식 나오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 예진아 씨 몰라. 시작합시다. 어쨌거나 저희 키티피디아는 아이들을 키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스킬이 아니라 매너를 가르쳐주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바뀌지 않으면 집사가 바뀌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청취자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아마 여기서도 다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을 그런 주제라 한번 골라봤어요. 바로 한밤중 우다다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방송 전에 여쭤볼 게 있었는데 오늘 너무 방송 늦게 시작해서 시간 너무 잡아먹는다. 조용히 하자 이랬는데 바로 제가 사실은 요새 아나가 그렇게 한밤중에도 추워 죽겠는데 아직도 춥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에 그 유리를 베란다로 나가는 그 안방 유리를 계속 이렇게 긁어요. 열으라고. 그래갖고 열었어요. 제가 열어주면 또 밖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고서는 잠깐 나갔다 들어와요. 그리고 저도 난방비가 무섭고 아나 그러다 감기 걸리고 키아라 또 쪼로로 따라 나가고 하니까 얼른 또 기다려서 들어와 막 아나야 키아라야 계속 막 그래가지고 걔네 들어오면 또 문 닫고 그걸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엔 제가 이거 내가 버릇을 들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드러누워 있다가도 너무 막 이런 소리도 같이 내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저는 사실 그거를 일찌감치 포기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아예 열어놔요? 문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애가 문을 열어놓으면 문 밖에 나가서 방 밖에서 이렇게 방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울어요. 겨울에 어떻게 근데 문을 열어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문을 닫아놓으면 또 문 열어달라고 또 막 난리를 피우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아 그래 뭐 너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려면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방 밖에서 방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울어요 막 이렇게 왜 안 쫓아오냐고. 놀자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막 애걸복걸도 해보고 막 이렇게 아빠 지금 일하잖아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은 애가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맞받아치고 그러면서 약간 좋아. 너는 일하거나 말거나 약간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나름 집사를 가르치는 어쨌든 집사를 다루는 테크닉이 하나씩 느는 거죠. 기술력이 늘어서 그런 거고. 애 한 6개월만 있으면 이제 우리말 하겠어요. 우리 집에는. 야 나와. 과연 우리 음. 청취자분이 어떤 유형의 이분은 우다다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딱한 마음에 울컥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이 카톡 풀친으로 유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티피디아 애청자 치르 율무 엘리자베스 엄마입니다. 11개월 턱시도 치르와 10개월 치즈 율무 그리고 얼마 전 새로 입양한 10개월의 엘리자베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한 달 정도 본가에 맡겼는데 좁은 원룸에서 살다가 넓은 아파트에 가서 신났는지 밤마다 우다다를 하여 아랫집 항의도 받았어요. 본가에 살 때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엄청난 우다다를 하더니 새로 이사한 집으로 와서는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우다다를 합니다. 장난감들이 이리쾅 저리쾅 굴러다니고 사료그릇 물그릇 엎고 테이블에서 뭔가 떨어지고 직장인인 제가 새벽 4시가 되면 우다다에 깨버리죠. 평일에는 매번 이런 식이니 내내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생활 패턴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마지막이 너무 살려주세요. 사람 하나 살리는 심정으로 이거 어떻게 저희가 살려드리긴 좀 그렇고 목숨을 부지하시기 더 어려워지시지 않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우리 유경님께 캣닙 비누를 보내드리면 이 약간 인간 캣닙이 돼버리실 텐데 이 약간 저기 불난집에 이게 부채질하는 것 같긴 하지만 부채질 선물입니까? 아무튼 캣닙 비누 저희가 그거밖에 없어서 부채질 선물로 줄 수 있는 게 비누밖에 없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캣닙 비누뿐인데 다들 그러네요. 맞아. 테이블에서 뭐가 떨어지지 휴지통 넘어가지 뭐 난리지 뭐 어떡하냐 진짜로. 빨래 건조대를 애들이 넘어뜨려서 뛰어 올라가서 맞아요. 건조대 정말 애들이 좋아하죠. 예. 아니, 저희 집 애들은 뚱뚱해서 뛰어 올라가지를 못하고 넘어뜨리고 그냥 밀어서 넘어뜨려요. 싫어. 나 못 올라가니까 넘어뜨리기라도 한다.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에 막 옷 막 한 12벌 뭐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그것도 다 다시 또 그렇죠. 다 다시 빨아야 되고 이 녀석들 아니 야행성이니까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밤에 막 우다다 한다. 아무래도 저 고양이 기르기 전에 이미 집사님들이 알려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늘상 이런 야단 법석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얼루가범이처럼 체념하고 살아야 될까요? 네, 사실 한밤중 우다다는 당연한 본성이긴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뭐 초저녁, 그러니까 약간 해가 지는 어스름한 초저녁과 새벽녘이 주로 활동 시간이잖아요. 얘네는 전형적인 야행성 동물이고 원래 얘네들이 야생에 있을 때 그 먹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얘네가 먹으려고 하던 그런 음식이라고 하긴 뭐하고 말이 좀 무서운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 네. 그래서 자꾸 버벅거리는데 걔네들의 대부분의 먹이의 활동 시간이 밤 새벽인 거죠. 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얘네들도 야행성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당연한 본성이긴 하지만 사람의 그 생활 그 시간하고 너무 이제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일과를 보면은 하루 일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얘네들은 자 이제 슬슬 움직여 볼까? 네. 아이고 막 이런 분위기네.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의 하루 일과랑 이 대부분 또 집에서 사는 그 야생 고양이가 아니니까 집에서 사는 집 고양이 하루 일과를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대부분,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낮에 내내 잠을 자고 사람은 일을 하죠. 저녁에 돌아와서 사람은 이제 좀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얘네들은
집에 사람이 이제 집사가 돌아오면 그때 막 반겨주고 이제 난 너와 놀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통 뭐 오자마자 막 격하게 놀아주는 사람보다는 쓰다듬어주고 뭐 컴퓨터를 하든 TV를 보든 밥을 먹든 하면 옆에 와서 있거나 발치해 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스킨십이 있지만 물론 이 스킨십 자체가 교감은 있어도 고양이를 뭔가 활동력을 자극해주거나 에너지를 소비해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얘는 이제 충분히 교감도 했겠다. 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 할 일을 막 할 시간이다라고 움직이는 거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이 유경님? 네. 유경님의 사연에서 이거를 채택한 이유는 살려주세요였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거기 전까지는 예전 시즌 같았으면 아니 고양이 10개월짜리 애들 셋인데 10개월, 11개월, 10개월이에요. 한참 뛸 때요. 진짜 막 이럴 때 제일 많이 파양이 되거든요. 파양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6개월 이후부터 1살, 2살까지예요. 애들이 미친 듯이 뛰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모든 물건을 다 막 파묻혀버리고 식탁에 있으면 그릇 다 깨고 찬장에 있는 거 싱크대에 있는 거 다 무너뜨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애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이 집에 셋이나 있어요. 생지옥이네요 정말. 그렇죠. 아수라장이죠 말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인데 살려주세요! 이건가? 심지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이분.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무덤을 파신 거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정말 너무 오죽하면 사연 끝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쓸까라는 생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완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안 되더라도 저희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일단 개인 사업을 하시라는 걸로 제가 아니요 추천을 드리고 안 싶어요. 돼요.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집에 지금 얘네가 원룸에서 살 때는 그냥 아마도 얘네가 한 달 정도 본가 있고 최근이고 뭐 이렇게 앞뒤 한 2, 3개월을 빼면 그때까지 그냥 고만고만 할 때였어요. 근데 둘보단 셋이 더 신나겠죠. 그러면서 그치. 넓은 데도 갔겠다. 완전 막 어린이 대공원 뛰어다니듯이 막 뛰어다니다가 다시 오니까 와서 아마도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엄청난 우다다를 했던 건 그 부모님들이 좀 일찍 주무셔서일 것 같고 이 새로 이사한 집에 와서는 이제 좀 놀고 조금 느지막이 주무시고 나면 한두 시간 자기들끼리 좀 있다가 이제 그때 4시부터 다시 7시 반까지 막 우다다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애들이 이제 집사가 잠자리에 들면 옆에 와서 좀 서성대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때 보면 밖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그림자, 또 창밖에 뭐 있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들한테는 밤은 호기심 천국이에요.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의 팁이 있어요. 아이들의 원래 행동 패턴을 우리 전에 왜 애들은 굉장히 규칙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애들의 행동 패턴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야생에서 살 때 먹이를 찾죠.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루밍을 해요. 이 음식 냄새를 싹 없애서 다음번 먹이에게 내 냄새를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완벽하게 나름 위장을 하거든요. 네네. 계속 핥으면서 그걸 한참 공들여서 하고 위장이 끝나면 이제 휴식을 하죠. 그런 식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좀 응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밤에 우다다를 안 해요. 선생님은 밤에 안 주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희는 대부분 애들이 사람이 자면 대부분 그 시간에 맞춰서 자요. 저도 밤에 안 자는데 저희 집 애들은 밤에 우다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스틴은 우다다를 안 해요. 얼룩이는 밤에 나는 우리 애들은 이분들이죠. 보살님들은 같이 자요. 아나는 이제 꾹꾹이 하고 제 발치에서 자고 네, 키아라는 우다다 안 하지 않아요? 키아라는 침대 곁에 아나가 철저히 봉쇄를 하기 때문에 키아라는 어디인가에서 자요. 근데 둘이 그렇게 자다가 한 7시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건데 이것도 제가 괴로워가지고 막 이러는 건데 이 유경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좁은 원룸에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갑자기 구중군 걸로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 해도 장소가 좁아서 우다다를 심하게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애들은 장소랑 상관없이 장소가 넓으면 넓은 대로 우다다를 할 거고요. 좁으면 좁은 대로 위아래로 뛰어다니면서 막 우다다를 할 거니까 그냥 이 생활 주기 어떤 생체 시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그러면, 사연이 궁서체라 가지고 계속 읽을 때마다 더 가슴이 아파요. 어찌 하오리까 이런 느낌인데 네. 아니 선생님 말씀으로 얼른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회사에 있을 때 사실 얘네들은 놀아야 같이 잘 때 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업을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냐면 좀 그 아이들의 아까 생체 시계를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저녁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놀아주세요. 약간 그냥 가볍게 놀아주시고 그다음에 뭐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잠자기 직전에 놀아주는 거예요. 아주 격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냥하고 그다음에 그루밍하고 좀 휴식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잠을 자기 한 15분, 20분 전에 15분, 20분을 격하게 놀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기 전에. 내가 12시에 잔다. 그러면 11시 한 40분부터는 정말 막 열심히 이게 사냥감이다 인 것처럼 막 놀아주세요. 아랫집이 그리고 밥을 너무 주시는 힘들어요. 거예요. 그러지만 않을 정도로. 네. 아주 열심히 놀아주신 다음에 놀이가 끝나면 그때 밥을 주세요. 자율급식을 하는 애들은 그냥 그때 좀 더 맛있는 간식이나 캔을 주시면 될 거고 제한급여를 하는 분들은 저녁에 와서 밥을 주시고 그 저녁에 있는 밥 양을 반으로 갈라서 밤에 먹일 거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격하게 놀고 그 밥을 주시는데 이때 또 중요한 건 격하게 40분부터 12시 땡까지 막 휘두르면서 놀았어요. 자, 밥 먹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려면 그냥 내가 이 사냥을 하게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사냥의 마무리에 접어든 것처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듯이 오뎅꼬치를 이렇게 뭔가 기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에게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아, 너가 이렇게 사냥하고 쫓아다닌 탓에 이 오뎅꼬치는 죽었다. 이렇게 명을 다해가고 있다 이러면서 약간의 5분 정도의 연기가 필요해요. 떨어진 건가요? 제가 묻다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제가 해봤는데 집사가 연기까지 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럼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선생님? 아니 그 해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그 근데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뎅꼬치 오뎅꼬치라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선생님 어묵꼬치라고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아 근데 어묵꼬치라고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은. 걔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주시되 마지막엔 약간 힘이 빠진 듯 이렇게 마무리를 뭔가 이 사냥의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걸 먹는 거야라고 이제 사냥이 끝났고 먹는 거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애들에 따라서 막 격하게 놀고 밥을 먹으면 이 격하게 논 흥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다음 사냥을 계속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저희 집 애들은 너무 이렇게 다 이제 죽어가서 이게 다 잡았어요. 이 꼬치를.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치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놀이가 끝났으니까. 비참한 근데 이제- 시신을. 근데 계속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네. 요거를 이제 치우려고 빼면은 이 자식 아직 살아있군 이러면서 다시 그 맞아요. 물이 불타오르잖아요. 빼지 마세요. 엄청 빼지 말고 좋아하죠. 밥을 주세요. 그냥 이거보다 더 그 자리에서? 좋은 걸 밥을 준비해서 그 자리든 아니면 뭐 걔 밥 먹는 자리든 그냥 밥을 주시면 되고 이걸 빼는 순간 정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냥 이거의 흥미를 얘는 어차피 오뎅꼬치가 살아 움직이진 않을 테니까 얘네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누워가지고 등을 대고 막 눕잖아요. 내 다리가 다 움직일 수 있게 이거는 나랑 놀아줘라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강아지랑 약간 착각하는 게 강아지는 이렇게 들어 누우면
나랑 놀아주세요. 아니면 저는 뭐 복종할게요.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항복이에요.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는 그게 아니라 먹을 거를 대항해서 이 사냥감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다리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내 손에 딱 잡히면 앞다리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목을 뜯거나 뭐 숨통을 끊거나 하고 뒷다리로 이렇게 배를 가르거나 정말 무서운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애들의 사냥 방식을 보면 이렇게 잡고 앞발로 고정해서 뒷다리로 배를 막 열심히 사투를 벌이죠. 이게 쥐든 새든. 우리 저스틴은 제가 목욕하고 나면 그렇게 제 발을 그렇게 네 발로 이렇게 잡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자식이. 발바닥이 이제 예. 발바닥을 갈라보겠다며. 진짜 무섭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얘네들을 이제 휴식 시간에 자연스럽게 내가 자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그루밍을 할 거고 열심히 그루밍하고 아마 자겠죠.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윤경님이 그러니까 좀 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자리 들기 바로 직전에 열심히 놀아주고 밥을 주시라는 거. 중간에 그러니까 페이드아웃 시키고 바로 그만두지 말고 오뎅꼬치는 죽은 걸로 오뎅꼬치는 사망하는 죽어가는 걸로 죽어가는 걸로.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열심히 놀아주니까 이거 놀이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내 힘에 겨워서 왜 저희 엄마도 낚싯대로 막 놀아주고 제 친구들 막 낚싯대를 놀아주는데 유난히 그 놀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강약 완급 조절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밀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맨날 패턴이 똑같이 낚싯대를 막 이렇게 흔들면 걔네들은 금방 흥미를 잃는데 이렇게 움직였다가 사실 멈췄다가 다시 올 것 같으면 다시 또 빡 뛰었다가 이런 식의 그런 패턴이 있는 게 되게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살짝 연기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기 키울 때도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 아기 양이 키우는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걸까요? 그 방법이랑 굉장히 비슷한. 애기들? 네네. 어린 양이들, 새끼 양이들도 밤낮이 바뀔 때 많이 놀아주면은 좀 잘 자고 우다다 덜하고. 얘네들 지금 사실은 엘리자베스 이런 애들 얘네도 아직 어린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주기를 바꿔주고 아까 왜 마지막 그 흐느적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 사력을 다해서 이게 오늘의 마지막 사냥이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또 이제 애들 중에 그 되게 허기로 움직이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지만 그 저희 집 애들이 그러는데 배꼽 시계가 되게 정확한 애들은 그 되게 자기가 밥 먹는 시간 혹은 늘 활동하던 시간 되게 정확하게 깨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이 별로 없어서 좀 늦잠을 자도 되는 시간에도 무조건 일단 7시간 한번 일어나고 다시 자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제한 급식을 하셔요? 아니요, 애들이 보통 그 시간쯤 되면 빈 그릇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내놓으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새벽이 되면은 저희 집 애들은 아침인데 새벽만 되면은 깨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놀아줘도 사실 애들이 그루밍하고 잠 들어도 한 6, 7시 뭐 그쯤 빠르면 되면, 4시 이맘때쯤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고 그렇죠. 있는데 눈 뜨면 가슴팍에 올라와서 내 목을 가만히 보거나 물 것 같아. 이렇게 얼굴을 치거나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애들 이렇게 저희 집 애들도 제 이마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우리 애들은 안 그래서 정말 보살님들하고 살고 계시네요. 가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걸요. 그 가위 눌려서 눈 떴는데 고양이가 위에 있는 진짜로 여기 명치를 두고 꾸금이긴 한데 있어가지고. 제 친구가 한 번 선생님께 혼날 각오하고 제가 고백했었죠. 키아라를 잠깐 제 친구네 집에 맡긴 적이 있었어요. 얘기 안 했냐? 근데 지금 큰일을 얘기하는구나. 지금 피디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 3일 정도를 저희 집이 되게 좁아가지고 걔네 둘이 되게 힘들어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키아라가 너무 이런 얘기 처음 들어.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 걸 참 후회스럽네요. 근데 그리고 잠깐 3일 정도 그 집에서 고양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다가 파양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고양이가 그렇게 힘든 스타일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잠깐 3일을 키아라를 데리고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키아라가 밤에
한 새벽 서너 시만 되면 자기 가슴 위로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뭐 안 키워봤으니까. 자다가 남편인 줄 알고 칠 뻔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주먹으로.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키아라였다면서 저한테. 안 들린다. 제가 야, 너 하여튼 그랬었어요. 예. 통편집 예상되네요.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일단 키아라가 얼마나 큰 아나 키아라 같은 보살 고양이가 없어요. 그런 고양이를 고양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라고 하며 다른 잠시 분에게 키워봐. 잠시 맡겼다는 것 자체는 손을 들고 있게 했어요. 네 끝날 때까지 손 내리지 마시고요. 되게 시즌 1의 향기가 나네요. 오늘따라. 아니 괜히 올리겠다고 했는데 내리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모모 지금. PD님 안 내리고 그냥 계속해도 되죠? 슈퍼맨 자세로. 이상한- 예. 내리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하는 애들도 새벽에 꼭 깨워서 밥을 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그게 되게 규칙적인 나름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도 잠자기 직전에 밥을 주는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놀아주고 밥을 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효과적이에요. 시간은 몇 시간 더 딜레이 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애들이 에너지가 넘칠 거예요. 아마 유경님의 아이들 그 미르 아니야 치르, 율무, 엘리자베스 얘네들은 아마 12시쯤 잔다고 하면 4시, 5시 한 6시쯤엔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언저리쯤에. 지금도 4시에서 7시 반까지 쿵쾅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밥을 주고 좀 그렇게 해보고 얘네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보셔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때에 그 약간 활동적인 장난감 있죠. 움직이는 장난감들. 고양이 장난감 중에 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얘네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놔주세요. 그렇게 놔두고 치면 막 움직이고 이러는 애들을 거기다 놔두고 주무시는 거죠. 동그란 공 같은 거 애들 네네 막 그런 잘 것도 있고 사냥하던데. 주름공도 있고 뭐 캣닙이 들어있는 공이나 쥐 모양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놀게 해주시고 너무 아래층에서 항의가 심하면 그 얼마 전에 모모모 PD님도 아랫집에서 뭐라고 했대요. 근데 저 독일에서도 동일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키아라가 타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문만 열면 앞집에 그 독일은 동그랗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앞집에 혼자 사시는 독거남이신데도 그 데코레이션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전나무 가지로 동그랗게 해갖고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는 접시 같은 걸로 해놨는데 키아라가 난 도대체 거기 무슨 캣닙이 있는 건지 문만 열면 팍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저씨 그 웰컴돼 있는 그 그 카펫에 등을 막 비비고 막 그 데코레이션을 뱅글뱅글 도는데 이 아저씨는 그 집에 요 동그란 렌즈를 해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여는데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독일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고 이제 그리고 안 건드렸다. 너의 데코레이션을 안 건드렸다. 나는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을 벌컥 한 번 열더니 4번 그랬어 너. 나 전화할 거야 이러는 거야 이제 서로.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집주인한테 그 사람이 유명한 거 그 동네에서. 그렇게 유난스럽기로 절대로 손에 요만큼도 안 보기로. 그래서 제가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우리 키아라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막 굽실굽실하고 지나가다도 그 아저씨 보면 약간 어깨 움츠리고 막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되게 유난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 키아라나 저의 편을 들어주는.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고양이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라. 자꾸 이러니까 여긴 공동공간인데 이랬더니 내가 막 자꾸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고 저도 얹혀 사는 주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마동석 씨가 한 명씩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그러니 동네마다 내가 아니라 엉클이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아트박스 엉클 사장과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자 어쨌거나 대부분 이제 먹고 나면 그루밍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그러는 상태지만 만약에
유경 씨네 애들처럼 유경님 애들처럼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그러고 나서 새벽 중간에 깬다. 그러면은 이제 그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약간 움직이는 장난감들 몇 개를 애들이 좀 잘 다니는 곳에 놔두되 밑에는 놀이방 매트를 좀 두꺼운 걸 까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밥을 타이머를 맞춰서 그때 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예. 요새 그렇게 타이머로 주는 급식기들이 네네. 아주 비싼 거 말고도 좀 저렴한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밑에 보냉제 이쑤시개네. 이렇게 딱 장착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음식이 상할 염려도 없고 저는 그 얼룩이나 저스틴이 새벽에 깨우는 것도 특히 이게 주말에 되게 유용한 게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쉬는 사람들한테는 평일에는 아침에 일찍 밥을 주잖아요. 근데 주말에 난 좀 쉬고 싶은 거죠. 맞아. 낌 없이 깨우죠. 그래서 중간에 잠을 깨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타이머를 맞춰서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 전에 이렇게 막 놀아주면은 집사도 굉장히 숙면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애들이 왜 아까 바깥에 그런 거에 호기심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룸이라고 하면 침대에서 제일 먼 쪽 창문에 이렇게 캣타워나 아니면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걸 놔두고 밖을 좀 내다볼 수 있게 밤사이에 자기가 깨도 밖에 이렇게 어른어른 되는 걸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거실 쪽 창문에 이걸 활짝 열으라는 게 아니고 활짝 열면 또 재미가 없어요. 블라인드나 커튼을 살짝 요 정도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해두시는 게 좋고 거실 쪽에 창문이나 이런 거를 블라인드나 커튼을 약간만 내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밖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그런 거. 나 정말 우리 키아라가 방충망을 2개를 찢어가지고 3번 탈출했는데 그중 2번은 앞뒤 방충망을 찢고 이제 나갔던 거였어요. 헐. 그래서 제가 아주 트라우마가 심한데 얼마 전에 문을 살짝 작은 방, 저희 작은 방은 복도식이라 그리고 제가 104호예요. 그래서 104호라고 왜 104호라고 얘기했지? 그 엘리베이터 아니 그러니까 104호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 엘리베이터랑 바로 이제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 이해가 되는 게 온 동네방네 얘기들이 다 들리고 막 애기들이 엄마랑 얘기하거나 아니면 강아지들이 산책하고 돌아와서 왈왈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게 다 들리니까 당연히 그 방충망을 찍고 달아나고 싶어 저라도. 그래갖고 제가 어김없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아나가 못 올라가겠지 했는데 너무 놀랐던 게 한 3시간 있었나? 하다가 아유 왜 집이 이렇게 추워? 그래서 문을 딱 닫으려고 작은 방에 그 작은 창문을 갔더니 완전히 무슨 뮤지컬 극장의 VIP석이에요. 그러니까 펄짝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치게 앉아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 방충망을 뜯었을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추우니까 아나는 좀 민감하거든요. 안 뜯어주신 것뿐이지. 난 그래갖고 진짜 무슨 근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은 104호에 어느 고양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할 테니 뒤를 돌아볼 턱이 있나. 뒤를 돌아봤으면 진짜 웃겼을 거예요. 나 진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충망을 뜯으면 창문을 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방충망을 뜯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방범창이 있는데 그 사이로 고양이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창문은 없어요. 창문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실수로 환기를 한다고 열어놨을 때 문제가 생겨. 거기는 그냥 아예 실리콘으로 막아두는 걸로. 그래야 돼요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또 너 뭐 바깥 공기 좀 쐬렴 이러면서 블라인드랑 커튼 살짝 열어두고 만약에 두고 창문을 열고 잤다. 그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고요.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참 결국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참 집사가 잘못한 탓이 되네요. 저희 방송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왜 아까 그 너무 날뛰는 아이들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새벽에도 꼭 한 번씩 놀아야 되는 아이들한테 왜 장난감을 주라고 했잖아요. 네. 특히 뭐 쥐돌이라던가 삥 하면서 움직이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건드리면 조금씩 움직이는 약간 움직이는 장난감을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애들은 낮에는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밤에만 나타나는 아이. 뭐 이렇게 고양이들 생각에 우리도 한수 머리 써야죠. 쟤는 밤에만 나타나는데 이 시간만 되면 나타나는 아이로 딱 숨겨놨다가 자기 전에 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거의 이제 집사가 되려면은 그 조조급의 책략과 뭐야? 메릴 스트립급의 연기력이 필요한. 나도 좀 누가 좀 그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저희 애처럼 가슴팍에 올라와서 명치를 누르고 기다린다거나 그 꼭 베개 위에 올라와서 앙앙 그러니까 이 소리가 잠결에 계속 들려요 새벽에. 근데 그때 사실 이거를 고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보통 아마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아웅아웅 하면 안아주거나 올려주거나 일어나서 먹을 걸 주거나 왜 밥 줘? 이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 시간 얘는 깨우는 시간 이렇게 깨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툭툭 치고 뽀뽀도 하고 앞발도 누르고 막 이러는데 일단은 무조건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게 중요하고 무시하는 대신 아이한테 그런 다른 걸 줘야 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밤에 놀아주는 거 그것도 병행하면서 타이머 밥그릇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에만 나타나는 친구들을 밤에만 나타나는 아이들은 너무 열심히 노는 아이들 그리고 새벽에 밥 달라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타이머 밥그릇 그거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지 걔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참 사람이 갱생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너무 되게 살기 좋은 게요. 집사로서 살기 좋은 게 우리가 놀아주지 않아도 왜 먹이 넣어주는 장난감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평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니나우토슨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 안에다가 간식 넣어가지고 굴리면 그런 거 좀 올려주세요. 그런 거를 우리 집에 필요한데 밤에 이렇게 밥 달라고 하는 애들은 그걸 놔두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애들이 잘 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또 방법이고 사실 그렇게 요즘은 보편적이 돼서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비싸지 않은데 15만 원? 아니 10,000원짜리도 있고 생각보다 뭐 한 2, 3만 원, 몇만 원 사이에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애들이 했는데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정말 허탈한데 모모모 PD와 저는 정말 그런 거 해야 돼요. 진짜. 그 참 유경님께서 저희가 오늘 계속 드린 말씀이 결국 종합해 보면 유경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더 열심히 하세요, 유경님. 죄송합니다. 약간 그래서 저희가 살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약간 살려는 드릴게 약간 이런 대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살려는 드릴게요. 좀 보시고 이렇게 저희 추천해드린 대로 해보시고 좀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생활 패턴을 바꾸는데 성공하셨는지도 나중에 이렇게 성공하시거나 혹은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꼭 좀 맞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진짜 자기 직전에 놀아주는 게 저한테는 좀 효과적이긴 했어요. 서서히 죽어가라는 거. 네. 연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웃겼어요. 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상담 해드릴 테니까 사연 주시는 분들도 캣니피누가 재앙인지 상인지 벌인지 모르겠지만 캣니피누 꼭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듣는다는 증거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는 참 기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듣고 계실 테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만나주시고 참여하실 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도 아이튠즈로도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벤트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 키티피디아 구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캣니피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 더 좋은 선물도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키티피디아를 구독하시고 맛있는 선물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와. 참여 방법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키티피디아를 구독하고 포스트에 인증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SNS에 키티피디아를 공유하고 포스팅에 공유 URL을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벤트 기간이고요. 네. 당첨자 발표는 4월 18일 날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럼 선물이 뭐예요? 진짜 저는 근데 이거 우리 애들한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중독된대요. 까다로운 우리 아이 입맛 잡아주는 마성의 간식 마도로스 펫 북어 트릿과 가자미 트릿을 10분께 드리고 아이들 간식만 있냐?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고된 집사의 하루를 시원하게 해줄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10분께. 좋다. 이래서 이 잔인한 삶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방송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려는 드리는 방송이에요. 네. 숨은 쉴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죠. 그래도 마도로스 북어 트릿, 가자미 트릿. 참고로 모모모 PD의 우리 모모 제재는 이미 중독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는데요. 그래서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받으셔도 또 상이냐 버리냐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먹여보세요. 요게 약간 그 말려서 큐브형으로 생긴 거죠? 네모 동결건조한 마도로스 펫 북어 트릿 가자미 트릿. 내가 먹고 싶어. 또.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그 당첨됐는데 확인을 안 하시고 약간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해주시면은 왜 그런 정보를 못 주시는 분들 계세요. 왜 받아보실 주소랄지 성함이랄지 보내드리려고 해도 이거를 저희가 받아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해 놓고 내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안 하시는 이런 거 분들 있어요. 계세요. 아니 제가 네이버 회원가입 다 했으니까 거기에 뭐 다 있을 텐데 막 이런 거 이제 다 뭔가가 이렇게 쉐어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거대하진 않아서요. 그러니까요. 예, 아는 거랑 거의 아이디밖에 CSI 없죠. 수준의 뭐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한 내로 답변이 없으면은 저희 당첨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이제 4월 18일이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 저희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전제로 하니까요. 물론 저희가 이벤트 발송만 하고 이제 그 정보는 다른데 사용하지 않고요. 안심하고 정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점 더 푸짐해지는 키티피디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사님도 아이들도 살아만 계세요. 유경님 그냥 숙명이라 생각하고 고된 집사 생활 살아 계세요. 하루하루 잘 쌓아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우리 키티피디아 시간에 만나주시죠.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안녕.